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스마트 제조 러닝센터 양선영 조교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주유소를 모델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링할 주유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는 대략 12분의 1 시간마다 도착하고 4단계를 거쳐 시스템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먼저 주유 단계에서 주유기는 총 2대이고 차는 사용 가능한 빈 주유기가 생길 때까지 대기합니다. 주유 시간은 6분이고 결제 단계에선 운전자는 각 주유기의 옆에 결제기기에서 주유비를 지불합니다. 이 과정은 약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세차 단계에선 직원은 1명이고 시간은 약 4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는 출구 앞 2명의 직원 중 1명에게 결제 진행 후 주유소를 나가고 이 과정은 3분이 걸립니다. 모델 성능 측정 기준은 서버 유틸리제이션 타이밍 시스템, 넘버링 시스템입니다. 먼저 소스를 가져오고 4개의 서버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를 패스로 연결해 줍니다. 서버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처음은 주유니까 가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결제니까 페이원, 세 번째는 세차니까 클리닝, 네 번째는 두 번째 결제니까 페이2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속성 창을 보시면 프로세스 타임에 랜덤 트라이앵귤러를 익스포넨셜로 바꾸고 이 과정은 총 6분이 소요됐으니 괄호 안에 6을 적고 단위가 꼭 분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유기가 2대이므로 용량도 2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결제 1은 각 주유기 옆 결제기기가 하나씩 있으므로 얘도 용량이 2개이고 랜덤 익스포넨셜로 바꿔주겠습니다. 결제 1은 소요시간이 2분이고 단위도 분으로 확인했습니다. 세차 객체를 바꿔주겠습니다. 세차는 기기가 하나 있었으므로 용량은 1, exponential 세차의 소요시간은 4분이었으므로 4, 단위가 분인 걸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있었으므로 용량은 2로 해주고 얘도 exponential로 바꿔주겠습니다. 결제 소요시간은 3분 분인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객체를 눌러서 속성에서 도착한 시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차는 12분의 1 시간에 도착하니까 exponential 5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단위도 분인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런을 누르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탭의 리솔트에 들어가 보면 그리드 형태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아이템 우측에 보시면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 선택 해제를 하고 앞서 모델 성능 측정 지표로 설정했던 타이밍 시스템, 유틸리제이션, 넘버의 시스템을 클릭하고 OK를 누르면 필터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량 또한
같은 방법으로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전체 선택 해제를 한 뒤 average와 퍼센트만 선택해 OK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만 반환을 합니다. default entity, population, flow time, timing system, average는 0.5577이고 마지막 줄을 보시면 sync1, destroyed entities, flow time, timing system, average도 0.5577인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facility 뷰에 돌아가 보면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이 시스템을 따라 주유하고 세차를 함에 있어서 한 명도 중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그대로 싱크에 도달합니다. 때문에 아까 보고서에서 봤듯이 두 번째 줄의 값과 마지막 줄의 값이 동일합니다. 예상되는 값들을 적어놓은 표입니다. 운전자가 12분의 1시간마다 도착하므로 arrival rate는 12이고 IAT는 inter-arrival time으로 5분마다 차량이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플릿이 모든 단계에서 100%인 이유는 중간 이탈 없이 소스에서 들어온 그대로 싱크에서 나가기 때문에 모두 100%입니다. 그리고 capacity 용량은 주유에선 주유기 2대, 결제에선 주유기 옆 결제기기 2대, 세차는 세차기기 하나, 마지막 결제는 2명의 직원이 결제를 하므로 용량은 2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타임은 각 단계별 소요시간으로 6분, 2분, 4분, 3분이 됩니다. 프로세스 레이트는 프로세스 타임 분의 1 곱하기 캐파시티를 한 값으로 주유는 20, 결제는 60, 세차는 15, 결제 2는 40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라이제이션은 arrival rate을 process rate로 나눈 값으로 퍼센트로 환산하면 60%, 20%, 80%, 30%가 됩니다. 다시 한번 런을 시켜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여기서 나오는 utilization의 값과 큐잉 네트워크 모델의 utilization의 값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충분히 가깝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큐잉 모델이 잘못된 경우, 두 번째로 충분히 오랫동안 모델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델을 오랫동안 돌려서 숫자가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실리티 뷰로 돌아가 유닛 세팅을 눌러 hour로 되어 있는 유닛을 minutes로 바꿔줍니다. 다시 스타티스틱에 돌아와 깔때기 모양을 눌러 전체 해제를 하고 average랑 퍼센트만 골라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파실리티 뷰에 다시 돌아와서 엔딩 타임을 100시간이 아닌 500시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실행 빨리 감기를 해서 돌려보면 값이 유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돌려보겠습니다. 엔딩 타임을 500시간이 아닌 1000시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빨리 감기를 해주겠습니다. 보고서로 돌아와 살펴보면 아까보다 큐잉 모델이 좀 더 가까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을 더 많이 돌릴수록 큐잉 모델과 보고서랑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많이 돌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단일 복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번 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프로젝트 홈에 들어가 New Experiment를 누르고 현재 10개라고 써져 있는데 이 상태 그대로 돌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1000시간으로 바꿨던 걸 200시간으로 바꾼 뒤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복제가 완료됐고요. 피봇 그리드에 들어가 보면 10번 복제를 하는 와중에 최소, 최대, 평균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half width는 95% 실내 구간에서의 반절의 넓이입니다. 이건 샘플링할 때 오류 값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아이템에 들어가서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선택 해제를 한 후 넘버인 시스템, 유틸라이제이션, 타이밍 시스템을 선택하고 스타티스틱에서도 필터링을 해주겠습니다. 전체 해제, average, 퍼센트, OK. 값이 아까보다 복제를 더 많이 하니 큐잉 모델의 값에 훨씬 더 근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번이 아닌 25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10이 아닌 25를 입력한 뒤 돌려보면 이미 10번은 복제된 것이고 10번부터 25번까지 복제가 됩니다. 피봇 그리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값이 큐잉 모델에 더욱 근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우측 속성창을 보시면 웜업 피리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놀이공원 개장 시간에 맞춰가면 사람이 없어서 대기 없이 놀이기구를 바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나 사람이 많은 시기에 가면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장 시간에 맞춰서 가면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정상 구간이라고 취급하고 웜업 피리어드를 설정해서 그 비정상 구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0으로 되어 있지만 500으로 설정하고 다시 25번 눌러보면 리셋, 런. 값이 큐잉 모델과 굉장히 근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시스템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제 직원, 즉 세차 후 결제 직원 중 한 명을 키오스크로 대체하는데 운전자는 직원 결제와 키오스크 결제 중 하나를 택합니다. 키오스크 결제의 소요 시간은 1분입니다.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직원 중 한 명을 키오스크로 대체했으므로 서버 객체를 데려와 패스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객체 이름을 머신 A로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객체의 속성을 다시 설정해 줄 텐데요. 기존에는 결제 직원이 2명이라 용량이 2였지만 지금은 1명의 직원이 있으므로 용량을 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객체인 머신페이는 키오스크가 1명의 운전자를 담당해 결제를 진행하지만 프로세싱 타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exponential 그리고 괄호 안에는 소요 시간 3분이 아닌 1분을 넣어주겠습니다. 단위는 미니지고요. 이제 상단 리본에서 스피드 팩터의 값을 1에서 25로 맞춰주고 런을 해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페이2의 용량은 1이기 때문에 이 위에 한 개의 엔티티가 프로세싱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게스 객체는 용량이 2이기 때문에 위에 2개의 엔티티가 프로세싱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을 전부 다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닌 주유만 하고 떠난 차량의 모집단을 만들겠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싱크를 가져와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only gas로 찍고 이와 맞춰 시스템을 전부 통과한 이 객체는 마찬가지로 패스 객체를 가져와 페이1 이후로 이어주겠습니다. 페이1 이후에 어떤 비율로 세차를 하고 어떤 비율로 주유소를 떠날지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먼저 돌려볼까요? 이제 어떤 비율로 떠날 건지 정해볼 건데 패스를 클릭하면 우측 속성창에 Selection Rate가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1이란 서버에서 출력이 두 갈래 길인데 선택한 걸로 나누기 2를 해서 무작위의 비율로 나누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70%는 주유만 하고 나머지 30%는 세차로 가게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이탈하는 패스를 선택한 후 70을 입력하고 세차로 가는 패스를 선택하고 30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주유 결제 후 70%의 차량이 주유소를 빠져나가고 30%의 차량이 세차를 하러 시스템을 통과할 것입니다. 빨리 감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티스틱 위에 깔때기 모양을 클릭해 Observations라는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관찰값이 나오는데 싱크의 both와 onlygas의 관찰값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both의 관찰값은 722, onlygas의 관찰값은 1592로 거의 3대 7의 비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싱크의 비율이 3대 7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같은 비율의 관찰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